오늘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의 데브옵스 혁신, 자동화, 지속적인 배포 전략입니다. 저는 파스타 그전 K파스 전시죠. 파스타를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같이 R&D를 5년 동안 했고요. 현재 IN소프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를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든 거는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 세션을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개괄적인 개요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컨텐츠 목차는 나와 있는 대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과 데브옵스의 중요성, 그리고 자동화 및 CI/CD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 그다음에 데브세옵스 자동화 보안, 지속적인 배포 전략 및 운영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저희 ISFT 비즈니스를 좀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는 2007년부터 클라우드 오픈 스택 위주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인프라에 대한 부분 현재는 그 퍼블릭과 그다음에 온프라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MSP와 CMP 솔루션 그리고 오픈 스택 기반의 CMP 솔루션이 갖고 있고요. 현재 ICMP라는 파스 위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SaaS에 대한 MSP도 하고 있고요. 저희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제가 애자일 방식으로 AWS 팀과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데브옵스를 많이 적용을 하면서 적용을 했고요. 그런 노하우들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아스부터 어플리케이션 모든 영역의 모니터링을 갖고 있는 솔루션도 갖고 있고 오늘 주제인 어, 시크릿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최적화한다. 그리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화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크게 요소가 전 5가지를 보고 있으면 첫 번째 컨테이너화죠. 컨테이너하고 또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나눈다. 그리고 이전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이 아닌 많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툴을 썼었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더리나 도커썸 이런 걸 썼었는데, 현재는 쿠버네티스를 거의 대세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가지고 자동화돼서 자원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는 CI/CD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안적인 요소 들어가 있죠. 시프트 레프트 시큐리티를 통해서 보안을 개발 초기부터 통합하고 자동화된 보안 검토를 통해서 취약점 관리 및 위험 대응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는 제가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상용 솔루션도 쓰지만 오늘은 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2017년 이후로부터 많은 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쿠버네티스가 오픈소스로 많이 활성하기 전에는 많은 솔루션들을 이용했었고, 또한 쿠버네티스를 많이 활용을 하지 힘들었을 때는 오픈시프트나 여러 가지 상용 툴도 좀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환하고 나서는 이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현재는 다시 쿠버네티스 기반의 순수 바닐라 버전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A사에서 구축하고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구축을 하고 나서도 비용 때문에 라이센스 문제로 비용 때문에 쿠버네티스 기반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오픈 소스를 많이 또 활용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부분의 특정 영역의 이외에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많이 해서 기업의 기술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효율성도 있고 또한 많이 쿠버네티스가 많이 활용을 많이 잘 하게 되면서 활용도를 많이 사용자들이 좀 폭넓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운영 자동화면 확장성이 있게 되고요.
또 이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고가용성 장애 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적용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안 및 거버넌스가 강화되어 있고 많은 커뮤니티와 생태계가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쿠버네티스와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네이티브 환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영역에 많은 툴을 활용을 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는 중요한 그 아키텍처를 부분들을 이런 솔루션들도 많이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 특정 영역에는 상용 소프트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보안 부분들은 오픈소스 기반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영역에서는 또 상용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시작 얘기는 보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인데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포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거쳐 보안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비교하면은 일반적으로 공급망에 보면 자동차는 한 뭐 600여 개의 1, 2차 협력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품들이 있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으면 이 부품들은 이제 차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특정한 뭐 HA사에서 차를 조립을 할 때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해서 제작해서 자재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립 생산해서 출고되기 후에 판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도요. 이런 공급망, 협력사에 대한 모든 부품들을 말하는 것들을 저희 퍼블릭 레포지터리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와 오픈소스들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뭐 메이블 레포지터리를 보면 뭐 수만 가지에 대한 그 오픈소스들에 대한 라이브러리 올라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개발자들은 필요한 라이브러리와 버전들을 활용해서 뭐 사설 레포지터리에 데이터를 갖고 오죠. 다운해서 갖고 오고 개발하게 되고 개발하는 것들을 실제로 젠키스와 같은 뭐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 후에 릴리즈를 만들고 배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리콜을 하게 되죠. 리콜을 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는 문제가 생길 때는 뭐 CV에 문제가 특정한 악성 코드들이나 또는 취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때문에 많은 장애 요소가 생길 수 있고 보안이 뚫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규제가 제약이 돼서 자동차와 그 회사와 또 나라에 많은 피해가 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큰 이미지가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중에 매주 릴리즈가 되는 소스가 신규 오픈 소스가 약 75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이센스를 보면 아파치 뭐 GPA 여러 가지 이런 정도밖에 모르겠지만 사실 관리 대상 오픈 소스 라이센스가 저도 이제는 찾아보니까는 2,689개라고 9개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출처를 보면. 그리고 매주 식별되는 새로운 보안 위협이 약 10만 개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그 NVDA에 통해서 CV에 등록을 하는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한 27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2000년대 초반에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각종 분쟁이 났죠. 오픈소스가 어디까지 제공될 거며, 뭐 상용으로 많이 오픈소스 풀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를 되고 나서부터는 CV를 통해서 많이 보안 이렇게 취약점이 발견되고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대형 보안 침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로고4j 같은 것도 있었죠, 예전에. 그리고 지금은 공급망, 아까 말한 퍼블릭 레포지토리를 통해서 악성 코드들을 심어서 그런 패턴을 통해서 공격 패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악성 코드 심기게 됩니다. 심기게 되면 여러 가지 사용자 정보들을 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서 보안의 위협이 많이 생기는데 취약점과 악성 코드는 좀 다릅니다. 이 취약점은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결함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무슨 취약점이 발견되는 거죠. 컴포넌트들에. 생기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이제 패치가 되면서 나중에 올라가게 되고, 현재 그거는 CV로 관리가 되고, 이 취약점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침해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용을 해서. 하지만 악성 코드, 머리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부러 유해한 코드를 주입을 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컴포넌트고요. 이거는 CV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내부에 유입되면 바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 컴포넌트 다운로드 현황을 보면 로그4j 같은 경우도 계속 예전 버전들을 계속 다운로드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뭐 자바, 뭐 스프링부트를 사용하든 많은 부분들을 개발할 때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하나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자바로 개발하든 파이썬을 개발하든 상관없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평균 한 150개 정도 이상의 의존성을 가진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너무 많은 이런 라이브러리 의존성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복잡한 의존성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의존성이 있는 거와 전이 의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접 의존성은 개발자가 필요한 컴포넌트를 디펜던시를 시작을 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직접적인 의존성의 하위에 대한 그 의존성들이 있습니다. 쭉 따라가면은 끝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음, 전이 의존성은 실질적으로 직접 의존성이 창조되는 독립적인 프로젝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전이 의존성이 있는 디펜던시 있는 애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또 직접 의존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해지는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하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C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인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소스 기반으로 이제 CV를 체크를 하게 되면 특정 하위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문제 생겨져 있는 부분에 대한 결합 취약점 점검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에 발생이 되는 걸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 좀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은행이나 제조 이런 데서는 오픈 소스보다는 상용 소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디펜던스를 체크하고 이런 CV를 체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기법 굉장히 많은데 한 두 가지만 좀 조사해 봤습니다. 우선은 타이포스 커팅이라고 해서 주요 패키지망이 약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클로스 하이픈 EMV라고 써 있는데 이걸 하이픈을 뺀 겁니다. 그 익스프레스도 여기 보시면 이를 없앤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발자들 봤을 때는 이게 좀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은 이게 악성으로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게 패키지를 이름을 만든 다음에 뭐 메이븐이든 npm 레포지토리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거를 설정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라이브러리를 받게 되면 공개 형태를 통해서 시적으로 이런 악성 코드가 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탈취할 수도 있고 코드 삽입할 수 있고 암호를 탈취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격 형태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사례를 하나 보시면 여기 소라나 어, 파이썬 부분의 라이브러리인데 정식 GitHub에서는 뒤에 하이픈 py라고 써 있는데 실적으로 파이썬에 있는 레포지터리에 있는 곳에는 뒤에 하이픈 py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정식 버전의 이름이 GitHub에서는 이렇게 써 있고 밑에는 이렇게 써 있죠. 파이썬에서. 하지만 악성 코드 배포할 때는 실제적으로 파이썬에 있는 레포지터리에다가 뒤에 똑같이 GitHub에 있는 것처럼 하이픈 py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버전을 지금 0.3.4.3인데 0.3.4.5라고 했으면 다행히 개발자들은 상위 버전이 올라왔네 하고 나서 이거를 쓰게 됩니다.
쓰게 돼가지고 실적으로 전자지가 암호키를 탈취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실적으로 우리가 개발자나 뭐 CI/CD 쪽에다가 이제는 라이브러리 이렇게 디펜던스를 할 때 패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악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의존성이 혼동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그러니까 현재 낮은 버전보다 외부에 있는 디펜던스를 우선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는 내부적인 특정한 버전을 명시를 하지 않고 최신에 있는 버전을 쓰게 될 경우 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버전을 명시를 확실히 하게 쓰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 있는 부분에 악성 이런 의존성 라이브를 올려놓고 사설보다 우선적인 라이브러리를 높인 걸 올려놓고 해당 걸 다운로드 노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 기업이 예전에 2021년도에서 애플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 뭐 넷플릭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악성적으로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악성 소프트웨어 통한 공급망 공격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70만 건의 이제 악성 공급망 공격 현황이 있었는데 이 중에 패키지 탐지가 2023년, 요 3년 11월부터가 약 51만 2천 개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최근엔 점점 더 이렇게 악성 코드를 통해서 패키지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보안이 향후 예전에는 보안을 조금 등한시하고 개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많은 부분을 했지만 이제 향후 최근에 보안 사고 로크제이나 여러 가지 보안 사고를 통해서 얼마 전에도 SK텔레콤 쪽에서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안 사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 관련된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브셉옵스를 좀 뜻을 보면 전통적인 데브옵스의 개념에서 보안을 별도의 단계로 처리하지 않고 개발 운영 관점에서 보안을 자동화하고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목표가 뭐 CI/CD 파이프라인에서 보안 점검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마 예전 많이 사용했던 게 정적 코드 보안 뭐들을 뭐 소나큐브를 통해서 많이 했었고 그 외에 CI/CD 부분의 다른 부분들로 보안 점검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시프트 레프트 시큐리티를 통해서 개발 초기부터 보안에 대해서 취약점을 탐지하고 수정을 합니다. 또한 배포 전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고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브셉옵스의 이점은 보안 검사를 자동화하고 개발과 배포 속도를 높이면서 고품질 보안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초기 단계에서부터 취약점을 예방하여 보안 사고를 줄이고 시스템 보안성을 강화합니다. 또 보안 문제를 초기 해결해서 배포 후 수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을 마지막에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팀에서 와서 다 배포하고 나서 보안 점검 툴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서 다시 개발자를 주면 다시 처음부터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초기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발 단계부터 개발 프로세스 때부터 시작해서 보안을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개발 아이디에부터 플러그를 넣어가지고 최소한의 보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보안 프로세스, CI/CD나 다른 툴을 통해서 보안 프로세스를 점검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운영에서도 주기적으로 보안을 점검합니다. CI/CD 정의 및 중요성은 이제 많이 알 텐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지속적인 통합 CI와 지속적인 배포를 자동화하여 뭐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빠르고 일괄된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고 배포 주기를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화. 그러니까 100% 자동화하긴 하기 힘들긴 한데 운영까지 배포하기에는 하지만 자동화를 통해서 개발, 테스팅, 배포 등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합과 지속적인 배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I/CD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CI/CD 툴을 활용하는 툴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지만
고객사들 보면은 뭐 CI는 쓰는 툴이 있고, 뭐 CD는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각각의 고객사마다 요구하는, 사용하고 있는 또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고객사 요구사항에 맞게 환경에 다양한 도구를 선택해서 거기에 최적화할 수 있는 CI/CD 도구를 활용해서 배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는 이제 좀 CI/CD를 좀 많이 배포를 했었었는데, 제일 크게 한 사례는 뭐, K몽고나 H홈쇼핑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 MSA가 100개가 좀 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 그 부분들을, 자동화를 만들고 배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터 파운데이션에 올라가 있는, 등재되어 있는 CI/CD 도구인데요. 이렇게 많은 도구들이 있고,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만 잘 사용해도 이제는 고객사에 맞게 그 툴만 잘 이렇게 좀 활용을 하면 잘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테스트 종류를 좀 보면요. 테스트 종류가 단위 테스트가 있고, 통합 테스트가 있고, 회기, 뭐 UI, 부하, 보안, 배포, 지속적인 품질 관리, 기능 테스트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보안 테스트하고 이제는 지속적인 품질 관리 쪽이 이제는 쪽이 시큐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I에서는 보면은 이게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를 많이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유닛 테스트를 만들려면 뭐 제인 유닛이나 뭐 스포크 이런 걸 만드는데 저희는 요새는 AWS하고 할 때는 제인 유닛하고 스포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간과 개발자들이 단위 테스트를 만드는 부분에 시간도 있고 거기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 테스트보다는 그냥 그 QA가 기능 테스트 위주로 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이런 최소한의 좀 테스트를 좀 넣어서 하는 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수행 내용을 보면은 자료 공유하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보안 테스트 부분들을 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SSS, SQL 인젝션 등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보안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지금 많이 정적 테스트는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소나큐를 통해서 PMD나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보안적인 또 정적 품질을 좀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들을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코드화를 하고 CI/CD 안에 녹여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CI/CD를 하면서 뭐 사례 중에 하나긴 한데 파이프라인 설계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CI 부분과 그다음에 CD 부분이겠죠. 그래서 CI 부분은 지속적인 통합인데 소스를 가지고 브랜치 전략을 통해서 실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빌드하게 되면 뭐 정적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유닛 테스트와 뭐 코드 커버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경우에 안티팩토리 엔진은 실제적으로 자르나 이런 파일을 만들어줄 거고 이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하버에 이미지로 만들겠죠. 이미지에 하버를 등록해서 하버 같은 이제 이미지 관리하는 툴에다가 이미지를 올려놓고 이미지가 문제 있는지 CV 관련된 것들을 체크하는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는 배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채널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게 되고요. SNS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뭐 CD는 뭐 아르고 CD나 뭐 젠키스를 같이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개발 및 뭐 스테이징 배포를 하고 또 통합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에 뭐 매뉴얼 테스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는 프로덕트에다가 운영하는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CI/CD를 하면서 요새는 기독스와 이제는 IAC,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그러니까 테라폼이나 뭐, 커버스프레, 뭐, 앤서블, 여러 가지 이런 툴을 통해서 코드화를 해가지고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배포나 효율성 있게 배포할 수 있도록 또 안정성을 할 수 있도록 기독스 방식으로 또는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덥스의 특정한 저장소에 YAM 파일로 설정들을 정의하고, 쿠버네티스에 선언적으로 관리하고, 배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많은 백엔드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레지스, 포스트그레 여러 가지들 있고 그런 것들도 실제로 헬륨을 통해서 배포를 할 텐데 이 헬륨도 이런 가능하면 기독수 방식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정의를 하고 배포를 하고요. 또 쿠버네티스 관련 서비스는 상관없지만 설치함을 쓸 경우에 이런 쿠버네티스도 IS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을 해서 패치를 하고 또 아니면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또 보안 쪽에 이제 자동화를 보시게 되면 시프트 레프트 시큐리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통합하고 취약점 탐지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퍼블릭 오픈 소스의 레포지터리 굉장히 많은 뭐 몇십만 가지 오픈 소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개발자들이 라이브러리 버전을 정해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받을 때 어, 뭐 예를 들면 레이븐 레포지터리를 관리하는 게 소나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소나탑의 회사에서는 많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넥서스를 하고 있고, 넥서스, 뭐 소나큐브 여러 가지 그 오픈 소스도 있지만 상용으로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파이어홀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어홀은 뭐냐면 이 퍼블릭 오픈 소스를 레포지터리를 딱 받을 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하게 되면 다운 받지 않습니까? 받기 전에 먼저 파이어홀을 통해서 프록시 서버에서 문제가 있는 거를 감지돼요. 그런 경우 상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수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단 타입이 퍼블릭 메이븐 레포지터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많은 오픈 소스를 올릴 때 이 파란 색깔 들인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이런 오픈 소스에 대한 레포지터리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죠. 근데 이게 악성 취약적 컴포넌트를 올라오게 되면 이 레포지터리를 계속 메이븐 쪽에 있는 소나타입에서는 계속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하면서 문제가 있는지를 새롭게 올라오게 버전 오게 되면 바로 이제 검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파란색이 될 때까지는 다운로드 받을 때 딱 스톱을 하는 겁니다. 스톱을 하는 모듈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 하면서 개발 초기부터 이제 보안이 못 들어오게 이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용 같은 경우는 쓰고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보안을 강하고 싶으면 상용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악성 컴포넌트들도 아까 말한 머레이를 통해서 머레이 방식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처음에 이게 취약점인지 악성 컴포넌트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기 관리하고 있는 항상 이게 계속 컴포넌트를 관리하고 계속 검토하는 팀이나 솔루션들이 이걸 보면서 문제를 취약적 컴포넌트나 악성 컴포넌트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기하고 있는 다운을 못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올라오고 나면 우리는 그런 프록시 서비스 파이어월 같은 게 없다 보면은 다양히 개발자들은 최신 버전이네 하면서 이제 받게 되면서 사설 레포지토리에 다운을 받게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이 시스템 개발할 때 악성 코드나 취약적 컴포넌트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개발 초기부터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대국색 옵스 문화가 도입이 좀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이면 개발, 뭐 운영이면 운영, 다 개발하고 나서 마지막에 배포하고 나서 이제 운영을 넘기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데브옵스를 보시면 운영 프로세스 관리가 있고 서비스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프로세스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자일로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그리고 이슈를 올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툴을 가지고 뭐 지라나 이런 타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이슈나 업무가 할당이 됐을 때뭐 소스를 가지고 브랜치 전략 가지고 타스크본을 따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신규 라이브러리를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외부 레포트를 다운받으면서부터 코드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개발자 아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안을 점검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 때부터, 개발할 때부터. 그리고 기세에서 특정 계속 주기적으로. 요새는 깃허브 보시면 보안에 뭐 패치하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버전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주로 계속 버전 관리를 하면서 그 버전의 소스에 대한 것부터 보안을 시작해서 개발 도구 통해서 보안을 적용하고요.
거기 위에 어떤 또 개발자들은 보안을 아이디에 적용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포할 때 빌드, 테스트 배포하는 과정에서 보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뭐 유닛 테스트를 할 때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소나큐브의 정적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는 배포가 되는 부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데브셉 옵스는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밑에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는 데브셉 옵스라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하고 운영에 넘어갈 때 보안 점검하는 툴을 통해서 이제는 시큐리티를 보는데 이 전 영역을 사실은 시큐리티를 점검하는 부분들이 시작으로 데브셉 옵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데브셉 옵스는 개발 라이브러리 유입. 라이브러리 유입할 때부터 보안을 체크하고 운영 때까지 모든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죠. 개발할 때 보면 개발 툴들이 있을 거고, 소스 형상 관리가 있을 거고, 또 배포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컴포넌트에 대한 뭐 SNS나 지라 컴포넌트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록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받을 때부터 또 개발할 때부터 그 소스를 가지고 빌드를 할 때, 그리고 배포할 때, 운영할 때, 이런 7가지 영역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단계별로 거버넌스 정책을 적용해서, 어떤 것은,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쓸 때는 이렇게 앞에 프록시 쪽에서는 아까 유입할 때부터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그냥 허용을 하더라도 실제로 개발자가 개발 아이디 때부터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한 뭐 정적 코드에 대한 보안은 적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설정을 해서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거버넌스 정책을 적용을 하면서 개발과 운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브셉옵스를 보시면 프록시 단계부터 뭐 개발, 소스, 빌드, 스테이지, 릴리즈, 오퍼레이션을 보면 거기에 보면 필요한 보안 검사 도구를 제가 아는 정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는 제가 아까 말한 소나 타입의 파이어올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유해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없을 경우에는 최근 프록시에서 들어온 악성 트래픽에 대한 차단이나 트래픽 모니터링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디도스나 뭐 SSL 같은 검사 이런 것들을 앞에서 하면서 최근 보안적인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할 때 우리는 정적 코드 같은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아이디에 넣어서 초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빌드 배포를 할 때 이제는 정적 코드 분석을 후에 돌리게 되면 또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되니까 개발자 도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스 안에서도 소스 보안 검토, 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악성 코드 취약점을 감지하고요. 그리고 빌드하면서 의존성 관계, 그리고 취약점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하게 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실제로 동적 보안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사, 이미지 스캔을 통해서 취약점, CV를 발견하는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하고 나면은 즉 운영에서도 필요할 때 로그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보안적인 검토를 하고요. 또한 요새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많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접근 제어 및 보안 정책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아이디를 보시면 뭐 이클립스도 쓰고 인텔리제이, 뭐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가 쓰게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이 개발자 도구에서 시작해서 플러그인을 통해 가지고 뭐 소나 이닛이나 뭐 ES 이닛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여러 가지 PND, 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파이어보그 뭐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그 정적에 또 AA나 아키텍처들이 이제는 잡아주죠. 이런 도구에서 이런 걸 써라. 그래서 최소한의 개발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저희가 보안의 부분들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적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서 뭔가 UA 컴포넌트 확인하게 되면 바로 뭐 이렇게 코드를 하고 필요한 코드가 변경한 건지 지금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뭐 패치 컴포넌트를 최적화된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바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런 것들을 툴에서 아이를 통해서 먼저 실행을 하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배포할 때, 빌드할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쿠버네티스 위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단순히 CI/CD에 있는 예전에 레가시뿐만 아니라 그냥 쿠버네티스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클러스터 보안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뭐 데이터 보안, 워크로드 보안, 접근 제어 및 규정 준수 같은 다양한 쿠버네티스 위한 보안들을 해야 됩니다. 노드에 대한 보안, 패치, 뭐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뭐 비밀번호 관리, 시큐리티 부분에 넣거나, 그리고 키 관리 솔루션을 써서 키를 평문하지 않고 딴 데 관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미지에 대한 스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취약점 스캔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보안전 취약점 관리를 하고요. 또 정책 기반. 요새 또 오픈소스 보면은 저희도 이거를 CI/CD에 적용하고 있는데 OPA를 통해서 뭐 이렇게 정책 관련된 부분들은 취약점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코드를 스캔해가지고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적인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보안 감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해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배포 전략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배포 같은 경우는 총 이게 세 가지 배포를 많이 하죠. 롤링 업데이트, 블루그린, 하나의 배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뭐 아까 말한 100여 개 MSA로 해서 배포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배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프로젝트에. 뭐 개발 환경은 뭐 롤링 업데이트, 뭐 많이 안 쓰는 관리 도구에는 롤링 업데이트 쓰겠지만 어떤 데는 블루그린, 그리고 까나리 배포 이런 것들을 고객과 같이 얘기하면서 최적에 있는 배포 전략을 통해서 쓰게 되게 됩니다. 또 자원이 이제는 블루그린 같은 경우는 자원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뭐 자원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뭐 까나리 배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 까나리 배포를 하게 됐을 때는 해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UI 서버에서는 API 서버에서는 뭐 롤링 업데이트를 하는데 UI는 뭐 까나리 배포를 하든지 블루그린 배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각각에 맞게 전략적으로 서비스 배포 형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CI/CD 톡에서 어플리케이션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AI, MLS를 보면 모델 배포들 많이 하잖아요. 그 모델 배포도 저희도 이제 쿠버 플로우나 뭐 ML 플로우, 뭐 여러 가지 에어 플로우 이런 걸 통해서 해당하는 뭐 아르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도 배포를 하는데 많은 사례는 없지만 이렇게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가지고도 배포를 준비를 하면서 단계별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학습 개발하고 모델에 대한 튜닝을 하고 또한 파인 튜닝을 하고 모델을 서빙해서 나중에 배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사례는 저희도 이제 하나는 개발해서 파이프라인 만들었었는데 포플로우를 만드는 사례고요. 데이터 생성부터 운영 스코링까지 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또 조정서를 들어갔다가 다시 모델을 추론하는 부분들을 포플로우를 통해서 하면서 각각의 아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빌드를 해서 올릴 때마다에 대한 보안 점검도 하면서 배포를 할 때 보안 점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운영 쪽에 봤을 때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이 모니터링을 보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는, 요새 많이 쓰는 용어는 이제 풀 스택 옵저비리티 플랫폼.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예전에 그냥 인프라 모니터링, 뭐 네트워크 모니터링, 통합 모니터링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전체적인 풀 스택에 대한 그러니까 인프라, 네트워크,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뭐 LMS 모델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보안, 로그, 데브옵스 관련된 모든 대한 내용들을 풀스택으로 관찰 및 통합 모니터링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적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는 각각의 해서 조합해서 여러 화면을 조합해서 보여줄 수 있지만 요새는 저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큰 사이트를 전환하고 나면 가장 POC를 많이 하는 게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한 곳에서 여러 지표들을 보고 보안 모니터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소스들이 있을 텐데
뭐 호스트도 있을 거고, 쿠버네티스도 있을 거고,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거고, 뭐 데이터베이스, 와스, 웹, 소프트웨어들, 그런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뭐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정보를 갖고 올 텐데요. 이런 것도 수집을 하고 나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적재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게 되죠. 그리고 해당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뭐 알람을 보내주고 분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풀 스택에 대한 목적지를 적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제 핵심 내용이 오늘이 이제 끝나면 데브스옵스는 보안을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보안 강화와 자동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은 빠르고 안정적인 배포를 지원하며 보안 취약점을 초기 단계부터 해결할 수 있다. 지속적인 배포 전략과 실시간 모니터링은 애플리케이션 품질을 유지하고 서비스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한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DevOps는 보안과 아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화할 수 있는 DevSecOps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해서 최소한의 보안 그리고 필요할 경우는 중요한 고객에 대한 정보가 탈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통신사나 뭐 이런 중요한 보안이 요구되는 부분들은 상용 소프트웨어들을 잘 적절하게 제안을 해서 제시해가지고 안전하게 고객 데이터들이 유출되지 않고 시스템들이 문제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사실은 뭐 어떻게 설정하는 부분들은 놓지 않았는데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락을 해주시면 많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